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곳곳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목 옆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더볼만한 재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중공을 얘기합니다. 이 중공이 미국의 아주 정말 막강한 전투기 있죠. F-22, F-22라고 하는 이 랩터, 이 포식자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F-22 전투기 기술을 베꼈다라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중국의 이 도적질이, 중국의 이 양상군자르죠. 보통 양상군자라고 불리는 이 도둑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도둑질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카타르에서 개최되었던 원탁회의석상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F-22 이 랩터 전투기 기술을 베꼈다라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새로운 쌍 엔진,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가 보면요, 엔진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런데요, 쌍 엔진 전투기 F-55라는 신형 전투기를 연구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상의 최강자 F-22 전투기 이 랩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로 지금 재생을 하고 있다. 그 새로 재생되는 F-22가 바로 슈퍼 F-22로 명명된 이 신형 기종을 개발 중이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F-22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F-22 랩터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기여를 했던 한국의 초격차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우리 미스터 박, 우리 박 박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젊은이였는데 무슨 버클리다, UCLA다, MIT다, 하버드다, 이런 데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타고난 소질과 뛰어난 독창력, 두뇌, 그리고 그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락히드 마틴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F-22의 이 컴퓨터라이드 시스템, 전체적인 이 컴퓨터로 인해서 작동되는 이 F-22를 개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저는 오늘날 F-21 한국형 보라매 전투기가 F-22의 한 15% 정도 지금 축소된 크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흡사해요, 생긴 것이. 자, 그래서 우리 박 박사가 거기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F-21 보라매를 개발하는데 벌써 단좌형, 복좌형, 복좌라는 것은 두 명의 조종사가 탈 수 있게끔 좌석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좌, 복좌를 넘어서서 지금 공중급유기에서 급유하는 것까지 다 훈련의 실험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한 번 개발한 전투기가 이렇게까지나 시행착오도 별로 없이 완벽한 형태와 완벽한 기능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는지 정말 보면 볼수록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에 보면요, 아주 얘네들이 이름도요, 여러분들도 젠 10이다, 젠 2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 젠은요, 발음이 잘못된 소리입니다. 찌엔입니다. 찌엔.
우리나라 발음하면 섬이에요, 섬. 우리 보통 공산당을 섬멸하다, 종북 좌익 세력을 섬멸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섬자예요. 근데 이것이 중국어로 발음할 때는 찌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섬멸하게 되면 찌엔, 미에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중국 애들이 이 5세대 전투기라 그러는 이 찌엔 20, 보통 우리가 J20이라 그러죠. 그 발음이요, JIAN입니다. 그러니까 찌엔, 성조는 사성이라서 찌엔 20이죠. 그런데 이자들이 말이에요. 이자들이라는 누군가?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들이 2011년에 시험 비행을 한 후에 2017년부터 이제 이 비행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한 짓이 뭐냐? F-22 랩터 전투기를 복제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중국에 하는 일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GN-20이라고 하는 중국 비행기가 장착한 기술, 그리고 그들이 구비하고 있는 능력, 이와 관련된 신문 보도로 인해서 미국은 2015년 이후에 미국 전투기와 비슷한 유사한 기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AP통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공 전투기의 일부 기술이 미국에서 갖고 간이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갖고 갑니다. 도둑질해서 갖고 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 공산당이 공작원들을 미국에 보내어서 기술을 훔쳐간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했었던 제임스 앤더슨이 팍스뉴스 디지털에 취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중공은 미국 전투기 기술을 베껴서, 즉 복사해서 찌엔 20이라고 하는 스텔라 전투기를 개발하였다. 만일 중국 첩자들이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찌엔 20 전투기가 지금보다 더 선진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은 도적질을 통해서 커다란 이익을 취하면서 옛날 방식이나 저급한 간첩 기술이나 혹은 미인계 또는 뇌물 또는 미국 기업인과 미국 대학교 학자 기술자 등을 포섭해왔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군사 관련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인터넷 활동을 통해서 해킹, 즉 도적질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간 미국의 연합공격형 전투기를 반복해서 연구하면서 GN-20의 설계와 제조 과정에 F-22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첩자들이 와서 이 절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어를 포함시켰거나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유사하게 복사가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기술을 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우리가 드디어 다 훔쳤다,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다? 미국이 파놓은 덫에 걸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편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화교 중에 수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캐나다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죄명이 뭔가 봤더니 2명의 중국 공산당 간첩과 함께 해커 활동을 했어요. 이런 해커 활동한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이 자들은 이 해킹을 하면서 어딜 갔겠습니까? 미국의 유수한 방위산업 업체들 있죠? 레이시온, 보잉, 락히드 마틴, 이게 있는데요. 특히나 락히드 마틴
그리고 보잉사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F-22, F-35 그리고 C-17 수송기에 기밀 군사 자료를 절취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 이 GN-20이라는 전투기가 미국의 F-22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작전 성능, 비행기의 고유의 기능과 장착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 이 전장 장비는요, F-22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해군 분석처라는 게 있습니다. Center for Navy Analysis가 되겠죠. CNA인데 이 해군 분석센터에서 고급 분석관으로 일해왔던 마이클 코프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상업내막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GN-20이라는 이 중국 비행기가 특출한 항공 전자 장비를 설치를 구비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보유를 했다. 하지만 그 엔진은 여전히 과거처럼 형편이 없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작년입니다. 2024년 11월 중국 남쪽에 있는 주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공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보였던 신형 전투기 GN-35 이 외관이요. 마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 흡입구, 좌석 덮개 등 기본 위치 등 여러 기능 면에서 확실히 F-35를 베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연 겉모습 베낀다고 해서 완벽한 비행기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중국 아이들이, 이 중국 공산당 첩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가는 것을 갖다가 이미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녀석도 참 갸륵하구나. 우리가 백도 심어놓은 것도 가져가고 비틀어 놓은 그런 자료들도 몰래 지들이 해킹했다라고 조아라 가져갔겠지만 결국 그대로 개발은 못해 된다?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미국 쪽에서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 있게 굳이 가서 이 손으로 발로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말 몇 마디로 중국 공산당을 지금 박살내고 박멸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선거감시인단도 한국에 와 있죠. 자, 벌써 어저께 스티브 배넌이 하고 있는 브라이트바트 신문이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워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출연들 해서 한국 선거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소위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그냥 대놓고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오늘까지도 사전투표를 하겠죠. 자, 선거관리위원회, 그대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도 모르고 끝까지 부정부패의 지령을 받고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등의 지령을 받아가면서 대한민국 선거를 망치고자 하는 너네들, 선관위와 민주당이죠. 너네들의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경고를 해둡니다. 이미 다 끝나가요. 끝나가고 있고,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부정선거가 말소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불법 조작 부정을 해왔던 이자들의 목숨을 모조리 형장의 이슬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거의 다 오고 있고요. 다 돼 가고 있어요. 기다려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